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기 때문이다.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보고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눈치로는 이미 내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먼저 말을 해보라.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귀찮음이 덜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귀찮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재미있어 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취미라서 밤을 새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새워서라도 하게 된다. 내가 좋아서 한 결혼 생활도 어떤 때는 귀찮을 수 있고, 사랑스러운 애인도 어떤 때는 귀찮은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 귀찮은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몸으로 해보지도 않고 선입견으로 하기 싫어한다. 막상 해보면 매번 배울 점도 있고 하면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게 되어 있다. 머리로는 귀찮지만 몸으로 부딪히면 귀찮은 것은 별로 없다. 하나하나가 산 경험이고 배울 점이다. 반면에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정작 해보니까 귀찮은 일도 있죠. 그런데 이 둘 다 해당이 되면 정말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자신에게는 안 어울리는 일인 것이죠. 일인 것. 물론 둘 다 아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재미있고 잘 풀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맞는 일이 되는 거고요. 저지간. 그리고 귀찮다는 것은 습관이다. 귀찮아 괜히 나한테 뭐 좀 시키지 마. 귀찮아 죽겠어 라고 말하지만 귀찮아서 죽은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런데도 말마다 귀찮다고 하면 당신 미래는 보장이 없다. 말이 시가 되어서 듣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제대로 해내겠어?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귀찮다는 말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유독 한국 사람들, 아니, 이 모든 말미에 죽겠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상 한국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죽겠다는 말을 붙이는 데는 어울리는 말이 있긴 합니다. 앞서 게재된 것처럼 귀찮아 죽겠다고 그게 무리하면 과로라고 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배불러 죽겠다, 예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와 같은 복에 겨운 표현까지도 죽겠다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순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성의 감정이 이어온 것은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무려 10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한다.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분명히 나를 귀찮게 했지만 나를 귀찮게 한 대가로 어떤 좋은 대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방어만 치지 말고 때로는 그 귀찮음을 이겨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흔히 막노동의 경우도 월 수입이 몇백만 원 선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귀찮음을 느끼는 이유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이다. 과연 내 일이면 귀찮기만 할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귀찮아지는 것이다.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귀찮다고만 생각하면 외면을 하게 된다. 내가 힘들고 귀찮은데 왜 자꾸 시키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면서 다음에는 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과학자가 꿈인데 농사일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농사를 짓다가도 자신만의 무언가 독특한 구상을 해낸다면 그것을 연구하게 되면 과학으로도 연계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이 시키는 일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칭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에 당신이 한 수고로움을 인정하는 칭찬을 하면 도와주고도 기분이 좋을 것이다. 짜증나고 귀찮은 것은 도와준 사람의 수고로움에 어떤 대가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터져 짜증나고 귀찮을 수도 있다. 세상만사가 다 귀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툴더들거리지 말고 해보자.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가치 없는 일은 없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확산이 되었는데 그때가 2월 중순이었는데 그때쯤이면 서서히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3월 달이죠. 그때 한창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였는데 지금까지 무려 장장 6개월 동안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된 거죠.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2학기 때부터 좀 단계적으로 등교 조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가기가 귀찮다고 싫다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놀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익숙해진 거죠. 세상 만사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방학이 없고 학교만 계속 다닌다면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학교 놀기 싫다고 학교 계속 다니고 싶다고 뭐 그런 말 하는 학생들은 뭐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그냥 일종의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죠.
해본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12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제 27장 말이 씨가 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말이 씨가 된다. 살면서 참으로 많이 들어본 말이다. 말이 씨가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입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말하지만 터진 입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 일이 터지고 나서 반성하다 보니까 내 말이 씨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꼭 일이 터지고 나서 혹시 나는 잘못이 없나 하고 생각하고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을 하던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 하는 게 다 그렇지 라고 자신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말이 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진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싸움을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벼르고 별려서 싸움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은 응어리가 지고 언젠가는 한번 파보아야겠다고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다.